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만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거꾸로 하시던지 법인을 매출을 더 담고 순이익을 이쪽으로 높이고 여기를 줄이던지 이게 뭐냐고. 저는 이런 세무신고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은 흘렀는데 빚만 늘어나요. 제 말 아닌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통감하실 겁니다. 지금 난 사업 오래 했는데 빚은 1억, 2억, 3억, 4억, 5억 더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세무사에서 얘기하는 건 비용을 더 쓰라. 비용을 더 쓰래. 그럼 돈 다 날아가잖아. 언제 부자 돼? 세금 절세하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면서 돈을 모아야 형성해야 그 다음 미래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이거 뭐 세금만 무려 1억 원이나 나와서 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매출이 올라도 괜찮을지 알았대요. 그런데 사무장만 믿고 있다가 세금 폭탄 맞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갑자기 매출이 늘고 있다? 그러면 세금적 이슈에서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무신고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자, 개인 사업자. 자, 여기는 의료기기 도소매 사업자. 자, 내가 이 업종이 아니라도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만약에 같은 상황이 나오면 세금 폭탄 터질 거거든. 여기가 지금이 2025년이죠. 2024년 매출이 16억 2천이에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2억 1,200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얼마 냈는지 봤더니 자, 소득금액 증명원에 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바로 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나와요. 내가 1년 동안 종합소득세가 얼마가 나와 있는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보면은 이거 진짜 2023년에는 무려 종소세를 3,500을 냈고 미쳤다. 2024년에는 종소세를 6천이나 냈어. 그래서 봤더니 순이익이 2억 4천이야. 이때 순이익을 신고한 게, 소득 금액을 신고한 게, 그래서 봤더니 2023년에는 매출 12억 4천, 그리고 순이익을 6억을 신고했어. 진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도소매 맞아요? 성실이 아니야. 그러면 왜 1억 6천 신고한 거야? 자, 세금 구간 한번 볼게요. 1억 6천이면 얼마죠? 자, 보여요? 38% 구간이야. 근데 내가 38% 구간만 내면 끝이에요? 내가 세금을 3,500을 냈어. 여기서 이게 끝이냐고. 아니라는 거. 제일 대표적으로 건보료, 그 플러스 4대 보험, 그리고 지방세 50%를 임박하는 그런 세금을 내고 있다. 미쳤다. 근데 여기에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성실 신고가 아니야. 근데 왜 순이익을 이렇게 신고한 거야? 자, 이익을 줄이는 거 세무사가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익을 줄이는 건 줄였지만 매입이 없다고 1억 6천을 신고했어. 이렇게 할 거면 법인으로 가지 왜 이렇게 한 거야?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4대 보험이랑 건강보험료랑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내고 뭐야 이게. 성실 신고면 경비를 어떻게 해서든 맞추는 가공경비 많이 하잖아 세무사들이. 근데 왜 이렇게 한 거야? 여기서 접대비로 3,600을 조정할 수 있으면 이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거기에 가공경비, 가짜경비 많이 넣잖아.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신고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법인을 전환하든지 그러면 법인 세율 구간이 10%대이기 때문에 뭐 얼마예요? 1,600? 거기서 공제받고 세액 가면 받고 하면은 뭐 1,000만 원 이하 나오겠죠. 아니 이렇게 5천만 원까지 왜 내냐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24년도 매출이 16억 2천인데 당기순이익을 2억 1,200을 신고했어. 이게 왜 이렇게 신고한지 아세요? 사무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대. 매입경비 나중에 맞춰준다고. 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 세금 딜있다 내가지고 영업을 휴업한 적이 있어. 그냥 장사를 안 했대. 세금 나올 바에 장사 안 하고, 그리고 친구들 먹을 거 사주고 뭐 그냥 각종 그냥 써야 될 거 다 써. 막 차 사고. 그게 뭐가 졸세야. 이건 졸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이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세무사가 매입 경비를 맞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세금 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자, 그래서 얘기한 게 이 상태에서 세금이 이렇게 들이다 나와 버리니까 자, 여기에서 종소세 6천만 원 나오면 뭐예요? 6천만 원만 내고 끝이에요? 한 4대 보험이랑 건강보험료 지방세 4천만 원 더 내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 대박. 자, 전년도에도 세금을 이렇게 냈어요. 자, 그래서 사무장이 이렇게 얘기했대. 법인 사업자를 내서 매출을 나누자고. 어이가 없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진짜 어이없는 게 매출이 5.2억 이거밖에 안 돼.
24년도 부가세를 봤더니 재무제표 분석하고 세금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세금이 아예 안 나오게 세팅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가요? 그럼 머니결사 정 대표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 매출의 원가 1.7억을 빼고 여기엔 직원들도 없고 법인만 설립했기 때문에 매입을 잡을 게 없대. 뭐야 이게? 영업이익을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3.1억을 잡았어. 3억 천. 야, 그래 세금이 법인세가 4,500이나 나왔어. 그래서 이거 합산해서 1억이 넘는다. 이게 뭐야? 이게 컨설팅이야? 이게 세무신고야? 이 말도 안 되는 구간을 세무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좀 완전 안타깝다. 아니 아예 거꾸로 하시던지 법인을 매출을 더 담고 순이익을 이쪽으로 피고 여기를 줄이던지 이게 뭐냐고. 와, 진짜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 잘 구조 짜고 맞추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건보료, 금융소득 이런 게 다 합산돼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누진과세나 여러 가지 합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을 전환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데 거기에서도 구조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나 비용, 뭐 가족 지분이라든지 배당 시나리오라든지 어떻게 이런 상품을 활용해서 절세한다든지 이런 동시 설계가 가능해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활용하고 접대비를 활용하고 복리후생 활용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박 웃겼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24년도 이 개인사업자 매출이 상반기는 10억이기 때문에 사무장이 괜찮다고 했다는 거야. 근데 7월 달이 되면서 확정 매출이 16억까지 예상되고 있었어. 근데 세무사랑 사무장이 괜찮다 알아서 해주겠다 했는데 알아서 못했다. 왜? 이거 뭐죠? 16억? 성실신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세금 폭탄이다 그냥. 자, 도소매 15억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동안 얘기했던 가공경비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누락시키면서 세금을 덜 내는 이익을 빼버리는 재무제표 만들다가 성실신고 때부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이익이 2억 1,200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원래 더 높은데 법인으로 분산하자고 해서 매출을 5억 2천을 던진 거야. 근데 매입이 없다 해서 3억 첫 당기순이익을 신고했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6개월간 매출을 아예 신고를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았대. 왜? 매출이 오르면 세금이 나가니까 하기가 싫더래. 그래서 6개월 휴업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와, 진짜 우리나라 세무사 물론 잘하시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책 없이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세무사무장이 의료기기 도소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리베이트가 많이 나간대. 그래서 법인을 전환하면 안 된대. 증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전환 안 했대. 현금 매출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면 가지입금 생겨요. 그래서 대표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걸 미뤘다가, 법인 설립하는 걸 미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자, 성실신고 구간으로 돌아서면서 내가 그냥 종소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건보료랑 4대 보험료 다 나간다. 개인 사업자는 6개의 소득이 합산 과세가 돼서 바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 이 가표가 폭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구조를 잘 짜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세무사에서 얘기하는 건 비용을 더 쓰라. 비용을 더 쓰래. 그럼 돈 다 날아가잖아. 언제 부자 돼? 세금 절세하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면서 돈을 모아야, 형성해야 그 다음 미래가 있는 거 아니야? 회사에 투자할 거는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가 부자가 되려면 결국 돈을 확보해야 돼요. 내 모으는 종잣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가 4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가면 안 되네. 왜 4억 발생되는데 법인을 가면 안 돼? 리베이트 있으면 법인 가면 안 돼? 맞추면 되는데 구조를?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을 증빙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거 세금 어떻게 줄일 수 있냐고요? 개인 사업자는 세금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실신고 되기 전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세액공제 받을 항목들을 만들어야 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바로 고용세액공제? 자, 좋아요. 그 일정 기간 이 직원들이 근속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직원 숫자가 유지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기타 여러 인증을 활용하면 세금을 안 나오게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근데 세무사님들은 이런 걸 할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 주셔서 세금을 적게 내는 데만 집중하면 되고 거기에 생색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정료 받으면 돼. 그들의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업하는 대표님들은 자, 사업 성공하고 미래적으로 부자가 되고 회사를 키우려는 게 목적 아닌가요? 노후 자금 마련하고 내가 진짜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세무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익을 없애는 걸로만 진행한다. 경비를 돈을 다 쓰래. 경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 없잖아. 모이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은 흘렀는데 빚만 늘어나요. 제 말 아닌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통감하실 겁니다. 지금 난 사업 오래 했는데 빚은 1억, 2억, 3억, 4억, 5억 더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자, 그런데 통장 안에는 돈이 막 모아져 있는 게 있거나 내가 자산이 굉장히 많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다. 있어도 개인 자산이 좀 있어. 뭐 증여를 받았다라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예전에 대출이 잘 될 때 자산을 늘려놨던 거야. 그럼 뭐해? 개인으로 갖고 있을 때 세금, 보유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 다 내야 돼. 매각하면 양도세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세무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만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개인 사업자 운영하고 있으면 성실신고가 되기 전에 손 써야 돼. 자, 볼게요. 외워야 돼. 이거 제조업 음식점 7억 5천. 자, 도소매는 15억. 다시. 자, 성실신고 외워야 돼요. 도소매는 15억. 음식점 제조업은 7억 5천. 그리고 서비스업은 5억이에요. 자, 내가 매출이 여기 임박하고 있다. 서비스업인데 내가 음식점 제조업인데 여기 임박하고 있다. 도소매인데 여기 임박하고 있다. 미리 손 써야 돼요. 자, 경비를 매입 경비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데 그래봐야 조사모사야. 어차피 매출 다른 쪽으로 넘길 거잖아. 분산할 거잖아. 그럼 거기서 세금 또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돈이 세금 조금만 낸다고 해도 내가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많이 남아있나요?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통장에 돈이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 다 쓰고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게 어디 있어. 자, 그래서 전반기 결산을 보고 하반기도 결산을 미리 봐야 돼요. 저희 세무 시스템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면 저희 이제 세무 시스템은 미리 알 수가 있다. 세금을 얼마 낼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리 계획할 수가 있다.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저희 세무 시스템은 지금 현재 매출과 세금 현황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지출이 됐고 그리고 매입 금액이 얼마 잡혀 있는지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AI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세무법인에 위탁하고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세금 낼 때 돼서 연락 온다. 자, 법인 사업자는 3월달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일반은 5월달, 성실신고는 6월달에 연락이 온다. 그러면 조정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마무리가 된다. 그냥 조정료 얼마 나오니까 그냥 내세요. 대표님 세금 얼마 나오는데요. 제가 얼마 줄였고 그래서 조정료 얼마 내세요. 왜 세금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른다. 자, 임박해서 연락이 오고 그때 돼서야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왜 조정료가 이렇게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내게 됩니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나요? 이런 대표님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통 세무사 사무실은 기장료 10만원, 15만원 받아가지고 사무실 운영 비용도 거의 충당하기가 힘든 게 이 현실이에요. 일반 세무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한 2명, 3명 있고 실장급 하나 있고 이것도 큰 세무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이 보통은 직원 2명에 세무사랑 영업사원, 사무장. 세무사는 그냥 영업을 하는 형태가 세무사가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여직원들이 하고 본인은 영업을 하고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리해 주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직원이 거래처를 많이 맡아야 한 명당 한 30개 정도? 진짜 그게 많이 맞는 거고 보통 20개 정도? 이렇게 맡고 합니다. 그러면 한 업체당 10만 원이면 월에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직원 한 명당 그럼 비용을 받아봐야 인건비조차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무사는 돈을 버냐? 이 작은 사무실에서는 매년 결산을 보고 조정료라는 걸 받습니다. 그때나마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 대표님 회사만을 위해서 세무사가 신경을 써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직원 자체도 2명에서 3명밖에 없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운영하다가 거래처들마다 이거 신고 대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바쁘다. 신고되는 항목을 나열해서 말하자면은 부가세나 원천세나 종합소득세, 법인세, 기타 여러 가지 신고 내역들 다 정리하고 통장 내역도 다 점검하고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데만 거래처들이 많기 때문에 바빠서 대표님만을 위해서 신경 써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세무 컨설팅까지 원한다. 이익을 줄여서 어느 정도 세금을 적게 내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어.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관리 시스템, AI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걸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매출 금액이 7,900 정도 현재까지 신고가 됐고, 자, 매입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갔다. 그래서 결국 손익 금액이 지금 현재 시점상 1,320만 원이 마이너스다 라고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 지금 현재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부가세 현황이나 인건비 현황, 손익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매월 볼 수가 있고 언제든 매 시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 달 걸 준비하고 이번 연도를 계속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관리하는 게 세무 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만 이런 거를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지, 대표님 다음 달에 정책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니면은 다음 달에 부동산 매입할지, 아니면 시설 자금을 진행할지 뭘 할지를 이런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래적인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세무 그룹에서 여직원만 80명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직원이 한 명이 나가더라도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디테일하게 관리해 줄 수가 있다. 기존에 이제 맡고 계신 세무사 같은 경우는 여직원 한 명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2명, 3명밖에 없었는데 그 2명이 거래처 30개, 20개를 다 도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표님 회사는 아예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조회를 누르면 여기에 보면 바로 지금까지의 매출세, 총 납부액이 어떻게 나왔고, 매입세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 부가세가 어느 정도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매출이 어떻게 나갔는지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만큼 딱 그 실시간으로 신고가 된다. 거기에 전자세금 계산서와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1,79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다 라고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매입이 1,459만 원이 지금 매입이 잡혀 있다. 그래서 매입 매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대표님 회사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인건비 현황 한번 볼까요? 자, 인건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가 얼마가 나갔는지가 보여요. 4월 달에 근로소득으로 얼마 나갔고, 5월 달에 근로소득으로 얼마 나갔고, 6월 달에 얼마나, 그래서 합계가 지금 현재 시점 1,000만 원이 좀 넘게 나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미래적으로 내가 어떻게 회사를 관리할지를 뭔가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손익 현황을 볼까요, 한번? 자, 손익 현황이 지금 7월 달 매입 금액은 잡혀 있죠. 근데 매출 금액은 아직 신고 전이기 때문에 안 잡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정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매출이 나오죠. 그럼 매입이 얼마 잡혔고 이 총 합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내고 다음 연도, 다음 달 어떤 계획을 세울지, 내가 손익 계산이 잘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장사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이런 걸 확인하고 내가 알아야 이런 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가 있다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리가 안 되는 회사가 굉장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세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기장하는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대표님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우리 세무 기장을 와서 계약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사업하면서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세금 관리와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패턴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매출, 매입, 손익 계산과 부가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뭐가 되냐? 자, 매달 내가 매출이 얼마 나왔고 매입이 얼마 나왔고 세금이 얼마고 미리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생각하는 세금 구간을 줄일 수도 있지만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다. 이 재무제표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근데 이게 본인의 인생이에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요즘에 이거 문의 많이 전화 오거든요. 실제로 사업 혼자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통장 안에 돈이 없고 세금은 많이 내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남의 명의로 사업자 내고 그쪽으로 공장 설립하고 그쪽으로 사업하고 매출 올리고 아무 의미 없다. 그럼 분산돼서 매출이 쪼개지잖아. 그럼 보여줄 게 없어요. 어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무 기장 시스템, AI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대표자와 이런 거를 조정하면서 함께 재무제표를 형성하고 맞출 수 있다. 내년에 대표님 하고 싶은 거 뭐죠? 자, 대표님 사옥 마련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세무사랑 같이 진행하는 그런 재무제표로 형성한다면, 자, 임박해서 12월 달에 겨우 말해주는 세무사무장이 있다.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는 3월 달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이야기해준다. 조정할 시간이 없다. 자, 개인 사업자 5월 달 아니면 6월 달 임박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세금 폭탄 받고 완전 세무사 뒤에서 욕하고 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내 사업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법인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법인 설립 전에 내가 사업 양수도 할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에 있는 걸 갖고 오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활비가 얼마 나가는지 체크해야 돼요. 여기 재무 컨설팅이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사업소득으로 내가 종합소득세를 얼마 내고 있어. 자, 법인으로 가서도 급여를 높게 측정하고 내가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급여를 높게 측정하면 어떻게 되죠? 개인 사업자와 똑같이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폭탄 낼 수가 있다. 근로소득 플러스 기타 소득, 그 외 소득이 합산돼 가지고 또 세금 많이 나온다. 이게 근로소득이라든지 이게 개인 소득으로는 한번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세금이 이렇게 나온다. 자, 내가 300 설정하면 얼마 나오죠? 보이시죠? 여기 나오는 빨간색이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준조세랑 4대 보험 보이죠?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두 번째, 자, 500만 원, 자, 1000만 원, 자, 2000만 원. 자, 세금 구간, 이 누진 구간 보이시죠? 내가 그냥 종합소득세만 내면 괜찮은데 이런 4대 보험이나 건강보험료 지방세까지 내면 완전 세금 폭탄이라는 거야. 이 멍청해가지고 급여를 높게 측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급여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무사한테 컨설팅 해달라고 한다? 급여 많이 측정하세요. 이거 세금 안 나오게 정관에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접대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증빙 자료가 없어. 그거 부분에서 맞출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저 같으면 이 종소세 이렇게 나올 거 여기에 연구소라든지 벤처기업 깔아가지고 세금 안 나오게 내가 미리 조정했겠다. 나 같으면 이 세금 내고 어떻게 살아. 이 사장님 진짜 사업을 그만하고 싶다. 이거 아무리 매출 올라봐야 세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러고 한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쪽에서 한번 미팅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대표님 종합소득세 아예 안 나오게 해드릴 수 있는데 좋아요? 자, 그 돈으로 저금할래요? 좋아요. 그 자리에서 하이파이브. 자, 법인 설립을 해서 구조를 짜줘서 그쪽을 운영하고 개인 사업자에서는 리베이트가 있어도 이렇게 운영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합리적이야. 세무사가 할 수 없다. 자, 저희 같은 종합 경영 컨설팅 회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자, 급여를 내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웬만하면 300만 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아요. 그 이해하면 더 좋고 설정을 안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을 그냥 쓰면 못 쓰는 항목들이 많아. 그래서 정관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예전에 기존 표준 정관에서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업데이트된 지금 개정된 정관을 활용해야지만 내가 비용을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왜? 도소매 사업장, 유통사업 하시는 분들 자금이 있으면 매출 올릴 수 있잖아. 회사 키울 수 있잖아. 근데 재무제표를 맞추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으면서 세금만 들이다 적게 내고 왜 대출이 안 돼? 이러고 있다고. 너무 안타깝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의료기기 도소매 사업자라서 극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있으면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체인점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먹는데 붐비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식당, 이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7억 5천이 그냥 넘어간다. 자, 7억 5천이 넘어가면 뭐? 지옥의 문이 열린다, 성실신고. 그러면 뭐가 되냐? 종합소득세 폭탄이 나온다. 부가세는 어쩔 수 없이 내고 매입세액 공제라든지 뭔가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거 받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하지만 종합소득세나 이런 건 줄일 수가 없다. 자,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런 답답함에 놓여 있다면 밑에 상담 문의에 밑에 영상에 보면 상담 문의 링크 하나 남겨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세금 아예 안 내게 해둘 수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그냥 안 내는 거 세무사가 하는 거 아니야? 세무사가 하는 건 이익을 줄이는 것 뿐이다. 자,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면서 세금도 합법적으로 줄이면서 내가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바로 부동산 테크로 넘어간다. 자, 부동산 테크도 재무제표랑 이런 담보대출 비율과 지번 맞춰가지고 금리적인 혜택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50억, 100억 건물도 사업자로 금방 매입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왜 매입하나요? 건물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데 그건 생돈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내가 정확한 상권 분석도 없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자를 납부할 재원도 없고 사업이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데 그냥 임차를 맞춰주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월세가 건물 가치를 뜻하는 건데 그냥 가치가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부동산 뭐 좋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돈 다 날렸어. 매덕 손해보고 나왔어요. 자,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 사업장부터 만약에 매입을 하고 거기에 가치 있는 사업과 비즈니스를 담는다면 거기에 건물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른다. 그리고 정부에 지원받아서 2% 3%대로 40억 50억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거짓말인 것 같나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사업하시고 밥만 먹고 살면 되시고요. 세금 들이다 내시고 직원들 세지금 줘야죠. 자, 대출 받아 주시고요. 세월만 지나가면 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